그리고 이 대답은 왜 맨유를 떠난 선수들은 다른 팀에 가면 잘할까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요. 로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또 졌습니다. 와, 아니 맨유는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왜 맨유만 안 될까? 뭐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젠 진짜 심각해요. 지난 시즌 리그 15위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악의 승점을 기록한 맨유는 이번 시즌 이미 리그컵에서 4부 리그 팀에게 상큼하게 탈락했고, 아 리그 올인인 건가 보다 했는데 현재까지 리그 6경기에서 승점 7점만을 따내며 14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네덜란드 최고 감독이다 해서 데려온 테나흐를 자르고 포르투갈의 젊은 천재 감독이다 해서 데려온 아모림은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33경기를 맡아 9승 7무 17패를 기록했어요. 33경기에서 39득점 53실점, 경기당 승점으로 계산하면 1.03으로 이건 거의 강등권 수준이 있고, 승률로 계산하면 27%로 이거보다 낮은 맨유 역대 감독을 찾으려잖아요. 2차 대전 이전으로 가야 돼요. 맨유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정말 이런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전술을 바꾸지 않을 거다, 내 전술 잘못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모림은 부임 직후 첫 기자회견 때부터 말했어요. There is no second way. 두 번째 길은 없다. 근데 이 양반 진짜 없었어요. 지난 시즌은 물론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6경기를 치렀는데 매번 똑같은 3-4-3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림은 인터뷰에서 아무도, 심지어 교황이 와도 나를 바꾸지 못할 거래요. 아니 뭐 어쩔 수 없다야? 이병헌이야? 아니 좀 바꿔! 맨유 레전드 스콜스도,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프리미어리그의 전술 코치며 분석 코치며 한 팀의 코치들이 몇 명인데 그 코치들이 앉아서 맨날 하는 게 상대팀 분석이다. 근데 맨유는 매주 똑같이 나오니까 뭘 할지 뻔하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아니 맨유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일정도 없고 리그컵도 탈락해서 시간도 넉넉한데 좀 바꿔볼만 하지 않나? 프리시즌 때 뭐 했어? 아모림은 전술뿐만이 아니라 선수단 관리에도 실패했어요. 카세미르가 첼시전 퇴장으로 빠지면서 맨유 팬들은 드디어 우리 성골 유스 마이누를 보나 했는데 또 가르테를 기용했어요. 아니 우가르테가 뭐 특별히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금 마이누가 지금 맨유 스쿼드에서 벤치에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마이누 2005년생인데 지금 맨유의 미래를 떠나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미래란 말이죠. 지난 유로 2014 때도 잉글랜드 대표팀 최연소로 가서 결승전에도 선발 출전했던 선수예요. 제가 봐도 이 선수 뻥글랜드 프리미엄 거품 아니거든요. 오랜만에 재능 넘치는 잉글랜드 선수가 나왔다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인데, 아모림과 사이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본인 전술에 맞지 않다는 이유인지 지금까지 외면당해 왔어요. 그래서 마이누도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차라리 임대를 보내달라고 구단에 요청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 이적이 아니라 임대 요청이라는 건데, 결국 마이누도 자신이 맨유 성골 유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맨유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아모림 체제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마이누뿐만 아니라 아모림은 맨유 유스 프랜차이즈 스타 레시포드를 밀어냈고 가르나초와는 척을 지고 내쳤어요. 그리고 무려 1,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영입한 호일룬도 사실상 포기해버린 건데,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레시포드, 가르나초, 호일룬 이해가 안 되진 않아. 레시포드 급식포드 시절에 비해 성장 많이 못한 거 사실 있고, 가르나초 충분히 받고 호일룬 20경기 무득점 처참했어. 이 선수들이 지금 맨유에 있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솔직히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했으면 막 리그 상위권에는 못 있어도 기본은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림은 감독으로 부임한 지 이제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리그에서 단 한 번도 2연승이 없어요. 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그 K리그 구단 유튜브 찾아보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그 예를 들어 졌을 때, 막 팀이 안 좋을 때 진짜 그 내가 숨막히는 분위기, 막 감독이 이게 팀이야! 막 베테랑 선수들이 야 니들은 감절함이 없어? 이거 부끄럽지도 않아? 막 이렇게 열내고, 막 스태프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서
하면서 그게 너무 재밌는데, 그러다가 팀이 연패를 끊었어. 그러면 뭐 벤치캠, 라커룸캠, 감독, 선수들, 스태프들, 구단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환호하고 그 상승세를 이어가보자. 뭐 2연승 3연승, 구단 분위기 너무 좋아.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보는데, 아니 맨유는 지금껏 2연승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승세를 탈만하면 지고 탈만하면 지고,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한 아까 그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서 겨우 한 경기 이기고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이기고 또 지고 또 지고 뭐 이랬다는 건데, 사실 리그 2연승이라는 게 크게 특별한 것도 아니거든요. 중위권 팀들도 한 시즌에 몇 번은 기본으로 찍고 가는 겁니다. 연승을 통해서 승점이 쌓이고 분위기가 올라가고 선수들 자신감이 생기는 거, 이걸 해외에서는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맨유는 이걸 1년 내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팀이 어떻겠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냥 1년째 매번 팀 분위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위닝 멘탈리티를 아예 잃어버려서 그냥 한 사업체처럼 모두 다 월급 받는 노동자로서 그저 그렇게 그냥 만족하는 분위기이거나, 막 지면 화나고 이게 아니라, 맨유는 원래 늘 이랬으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참 좋아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스페셜한 선수라고 생각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그의 플레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는 정말 한때 PL에서 덕배 바로 다음 플레이메이커라는 확신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PL에서 한창 베실바랑 비슷한 시기로 주목받았을 때 포르투갈 대표팀 10번에 더 가까운 선수는 부페다.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도 정말 흔히 사라져가는 10번 선수들 중에 최상급 선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맨유 암흑기를 쭉 함께 하면서 아무래도 팀 성적이 잘 나지 않고, 맨유라는 클럽이 원래 가진 위상 때문에 조롱을 좀 많이 받는 편이다 보니, 맨유 주장으로서 대표하는 선수로서 선수 개인적으로도 여유가 좀 없어지고 마음이 좀 급해지다 보니, 축구 실력은 인성을 따라간다고 점점 플레이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아니, 허구한 날 지고 있으니까 심판 판정 신경 쓰이고, 관중 신경 쓰이고, 상대 선수 말투, 태클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고, 쟤는 또 나한테 패스 있다고 주네. 수준하고는 참. 이러면 자기 축구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이기고 있고 여유가 있으면 덜 그러는데, 지고 있으면 신경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이게 부패의 한계이고 실력인 건지, 아니면 다른 팀에 있었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지, 전에는 무조건 후자 같았다면 이제는 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부페도 참 뒤에 라이스나 로드리 같은 선수들이 좀 받쳐주고, 앞에 홀란드나 살라 같은 선수들을 경험해봤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번에 쿠냐와 은베모가 와서 됐다, 이건 부페에게도 진짜 웃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맨유 역대 최악의 감독이 딱 3미들도 아닌 투미들을 딱, 그것도 파트너 마이누 아니고 카세미로 우가르테를 딱. 결론적으로 이건 단순한 전술 문제가 아니라 구단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엄청난 손실이라는 거예요. 스타는 떠났고 유망 주는 기회를 잃었고, 출전 선수들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팀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모림은 계속해서 여러 번이나 이건 내 전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어떤 장면들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맨유의 골키퍼들이 코너킥으로 다이렉트 실점 2번이나 허용한 건 전술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지난 맨더비에서 루쿠쇼의 어이없는 패스미스로 홀란드 단독 드리블 돌파 실점 장면이랑, 이번 브렌트포드전 첫 골 실점에서 맥과이어의 신들린 오프사이드 트랩은 3백을 들고 나왔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번 시즌 이미 2번이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한 것도 감독 전술 탓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모림은 이번 브렌트포드전이 끝났고, 오늘 우리가 허용한 실점들은 이번 주 훈련에서 이미 다 다뤘던 장면들이라 더 답답하다. 선수들이 훈련 때는 잘하는데 경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이 클럽만이 가진 특별한 압박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아모림은 지금 분명 문제가 많고 경질되어야 할 이유 역시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맨유는 퍼거슨 이후 수많은 감독을 거쳤습니다. 그중 무리뉴가 리그 2위를 한 걸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옛 맨유 위상에 근접조차 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모림을 또 경질한다고 해서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꺼져 야 저 새끼 나가 할 때 하더라도, 아모림이 언급한 이 문제는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왜 맨유만 안 될까에 대한 대답으로 어쩌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은 단순히 잘해야 하는 팀이 아니라 최고여야만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뭔가 모를 다른 클럽들과는 또 다른 압박감이 존재한다는 걸 아무리면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답은 왜 맨유를 떠난 선수들은 다른 팀에 가면 잘할까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맨유에는 젊은 천재형 PK 하나도 못 보고 얼굴을 가리는 그런 소심한 감독이 아닌 무리뉴 같은 선수들이 그 무게를 버텨낼 수 있게끔 만드는데 특화된 리더형 감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압박감을 견딜 수 있는 뛰어난 멘탈리티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선수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 요즘 뭐 MG다 소셜미디어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실력 있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만 이 맨유가 가진 그 특별한 압박감을 견딜 만한 멘탈과 클럽의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에 뛸 선수들이 애초에 더 이상 탄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는 중이어서 어쩌면 그런 선수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